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화통 톡쇼.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과 함께 지방에 과연 희망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 됐습니까? 원래 지방시대위원회 발족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두 조직이 있었습니다. 두 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가 작년 7월 11일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서 발족되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발전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 네,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직으로 분류될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죠. 또 희망도 있어야 하고요. 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지방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이제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현실로 보면은 참 암울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수도권 일극체조만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희망적이라는 말씀에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회발전특구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8개 시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달 말경에 8개 시도의 그 기회발전특구 지정 어떤 데는 뭐 2군데 지역도 신청한 데도 있고 어떤 시도는 또 뭐 5군데, 6군데 한 데도 있는데 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8개 시도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서 이제 심의 결정되는 것은 이달 말경에 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중에 몇 개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심사를 해서 면적을 정하고 또 구역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밝힐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 위원장께서는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하셨습니까?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정부처럼 뭐 시와 도가 상당한 권한을 갖는 체제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또 이것이 미국의 주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건까지 가기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한도 속에서 헌법 개정, 법률 개정, 또 시행령 개정 이런 단계로 본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라 조세법률주의라든지 죄형법정주의 같은 부분도 이제 권한을 주어지게 되면은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방시대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이 막중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우동기 위원장만 쳐다보고 있을 듯합니다. 혹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 극복 가능하는 것이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 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 원이다는 얘기가 네.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네. 서울 인구가. 근데 이미 1000만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네.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뭐 2,500만 명 그렇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이 집적의 문제, 서울의 집중의 문제, 일극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짧은 시간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이 만 원이다 했을 때 결국 300만 넘었을 때였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1000만이 넘었어요. 예. 네. 그리고 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남대와 대구 같은 때 총장을 지내셔가지고 지방대학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시중에서 이야기 듣듯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출생 인구가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본다면은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비 균형발전 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을 획일적으로 교육 혁신을 통해서는 이념의 문제, 보수 진보 교육계의 갈등 이런 문제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역별로 교육 제도를 설계를 하고 시장, 시도지사와 교육관과 지역대학 총장들이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전까지는 교육의 문제는 교육관만의 문제였고 대학 총장은 대학 총장대로 자기 대학의 문제로만 생각했고 또 시도지사는 교육은 내 업무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지역의 주체가 세 주체로 늘어났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관과 대학.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 이것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이 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또 우회해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이런 현상들이었는데 이번에 의학 계열부터 40% 이상 지역 인재 전형을 시작을 했는데 평균 한 60% 가져왔거든요. 한 3년 안에 앞으로 한 80% 정도 가져오면은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인력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교육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자기 자녀들을 보낼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기업 유치나 인재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가 없을 것이고 또 지역 아이들이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진학하려고 그렇게 지방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고 그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이제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의 주체, 세 주체가 각자 다른 정책들, 서로 연계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데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아마 지방대학들이 바라던 바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존립 기반을 갖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네.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방금 그 시도 통합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 김포시 서울 편입 이야기 나와서 감론을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시도 통합 이야기 나오는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그 절차가 있어요. 네네. 우리 지방시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 광역시도의 통합은 우리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역사적 고유성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수가 될 거로 생각하고 시도 간의 통합이 워낙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는 4 플러스 3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광역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그런 우회적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거든요. 네네. 이제 이거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협의체를 광역지방정부를 뛰어넘어서 행정통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행정통합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강원특별자치도법, 또 충청북도가 내륙 지역을 개발하는 법, 또 부산에서 지금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도시법 이런 법들의 각 지역의 맞춤형으로 권한을 이양받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권한을 이양을 해주고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원도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엄청 풀어줬고 네. 전북 같은 데는 농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고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은 제주도는 실제로 교육부의 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2006년부터 이미 풀려져 있거든. 이런 제도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경북 일부하고 충북의 내륙지역 발전법 이러한 것들이 대구 경북에 함께 이렇게 어울러진다면은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500만 명, 또 1000만 명 단위로 메가시티 개념으로 행정구를 개편하면서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것 어떻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기 전에 그런 준비를 했었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행정 지방계층제가 중층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즉 기초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이 두 계층제로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지역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일제 강점기 때 신장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권이 이미 수만 개의 터널이 뚫혔고 고속도로가 생겼고 또 철도가 생겼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생활권하고 행정구에 일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리고 17개의 도를 좀 더 규모를 줄여가지고 단층제로 하면서 43개, 44개 또 어떤 보고서는 62개 안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죠. 추진하다가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도농통합형 예를 들어서 그 영주에 영풍군하고 영주시가 통합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게 그때 70몇 개를 통합을 하고는 지금 중단돼 있고 중간에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창원으로 통합되는 뭐 그런 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한 데는 벌써 자치제를 시행한 지가 상당한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런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그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시도를 일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엄청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되고 나면은 또 되는 중간에 추진하는 중간에도 아마 저의 기대는 한 지역이나 두 지역 정도는 통합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행정 통합을 해보니까 지금 행정구역보다 우리 구역보다 더 경쟁력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은 저는 자발적인 그런 행정 통합이 바람직하다. 일본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시기에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하다가 보니까 세입은 줄어들고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 많이 들고 그래서 부도가 나게 파산도 하고 네. 또 서로 합병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반 이상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10,000명 전후 되는 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또 인구가 2,000명 미만으로 떨어진 면도 많아요. 그럼 기본적인 우리 시민들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슈퍼가 없고 네네. 약국이 없습니다. 약도 못합니다. 4,000명 미만이 되면은 병원 이원이 없어지죠. 네. 2,000명 미만 면을 가보면은 식당도 없고 슈퍼도 없다. 네. 그러면은 점점 연령은 높아져 가고 있는 고령자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필요한 약과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또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규모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의 거점 도시가 그런 기능을 대행해주는 또 농업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통합이 된다면 대도시에 살고 대도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도 벌써 이미 생기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뒷받침에서 이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발표, 감정적인 주장 이것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이 유리 그릇과 마찬가지인데 이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도 통합 지금 화두는 던졌습니다만 아마 진행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라든지 행정기관 간에 조율할 부분이 많아서 쉽지는 않다는 점이 나오고 어렵겠죠. 네, 쉬울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래 왔지는 않죠. 네, 그래서 혹시 지방시도위원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우리는 지방시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네.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많은 것을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방시도위원회의 역할이 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 그 우려가 있죠.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2개 시군이 합쳐진 데가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시대에 지다 보니까 네. 어느 단계가 이제 10년 15년 이럴 때는 네. 그걸 보장을 해줘요.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2군데 받는 금액을 이렇게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 장치를 네. 뒀습니다. 그게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인데 네.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네.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예. 과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통합이 되고 나면 줄 부분은 줄어들죠. 네네. 일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강제로 퇴직하고 이런 조치는 절대 일어나지 네네.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떤 공공 부분이 일하는 부분은 그렇지만은 점점 규모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고 또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조건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직에 있는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절대 신분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예.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저출산 문제는 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네. 서울이 출산율이 학계 출산 0.3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수도권의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이 어려우니까 수도권 너가 잘 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였습니다만 이젠 뒤집어서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을 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그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네. 또 땅값도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과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 것이냐.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가 시도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행정통합이 개개인에게 이해관계가 또 상치할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의 흐름과 소멸, 이 성장 시대가 아니고 압축되고 축소되는 시대에 규모의 경제는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고 한 500만 정도 인구가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빅5 병원 정도의 병원이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만 가지고는 빅5 병원의 전문과나 그런 인력 정도의 병원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의료 부분만 예를 들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물론 자그마한 자기 개인의 입장이나 또 개인 지역의 입장으로 보면은 불만족스러울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번에 정말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대구 경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